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은 태국 음식을 먹으러 왔어요. 제가 태국 음식 좋아하거든요. 너무 기본 메뉴만 시켰다. 하나 더 시켜도 되겠다. 아, 그래야겠다. 아, 그리고 저희 거에 뭐 주식 투자보다 부동산 투자가 낫다 이렇게 남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파트는 아니어도 부동산 임장 다니고 그랬었죠. 오빠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부동산 경매 수업도 600만 원 주고 듣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오빠도 뭐 입찰을 해보려고 저랑 같이 상가 매물을 보러 가고 그랬었죠. 그게 2018년도인가? 나도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투자 공부를 뭔가 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이 약간 핫했단 말이야. 부동산을 뭔가 싸게 사고 싶은데, 싸게 살려면 경매를 통해 가지고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는 경매 관련된 거를 되게 많이 봤단 말이야. 그 600만 원이라는 수업료가 너무 비싸기는 한데, 사실 물건 하나 잘 잡으면 아, 그래, 맞아. 600만 원은 뭐 회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 당시도 그런 생각이었어. 학원에서 얘기하는 게 경매 물건 하나를 이제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솔직히 뭐 부동산 너무나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맞아. 수익 자체도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러면 컨설팅해서 잘만 받으면 600만 원 정도 뭐 아깝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지. 근데 저희가 아파트가 아니라 상가 물건을 보러 다녔던 건, 아파트는 그 아파트의 시세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보통은 10억 정도에서 낙찰이 됩니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유찰된 거, 입찰자가 하나도 없어서 유찰이 돼서 조금 싸게 낙찰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상가 매물. 근데 세입자만 잘 구하면은 이거를 대출 끼고 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입자의 월세로 대출 이자가 충당이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물건들을 보러 다녔던 건데, 임장은 진짜 5번에서 10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단 하나도 입찰을 한 게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러 갔던 매물들이 다 진짜 세입자 구하기가 쉽진 않겠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 싶은 매물들이 전부 다였어요. 맞아. 아니 근데 우리가 그때 임장을 갔었던 그 매물들이 여러 번 유찰되면은 금액이 떨어지잖아. 그런 물건들이었어요. 안에 이제 혹시나 보석이 있을까봐. 맞아. 그런 기대감에 우리가 갔었던 거고, 보면은 솔직히 떨어질만 하다. 금액이 떨어지지 않은 물건을 또 보러 갈 수는 없는 게, 그거는 시세랑 다르지 않다니까요. 일반 부동산에서 매매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맞아. 약간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니까 수익을 좀 극대화하려면은 약간 어려운 물건을 해야 되는 거거든. 맞아. 모래알에서 진주를 찾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물건을 보러 갔을 때 저는 좀 냉정한 편이어서, 오빠 이거 아니다, 그냥 바로 가자, 저는 약간 그런 편이었고, 오빠는 어떻게든 이게 사실은 보석이라는 거를 확인하고 싶으니까 인근에 있는 부동산을 가서 이 물건의 장점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자꾸 물어보는 거지. 근데 그렇게 경매 시장에 나오고 나면 정말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근데 그렇게 부동산 분한테 오빠가 계속 어떻게든 장점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게, 이거는 무조건 리스크가 크거든. 세입자를 구하는 게 누가 봐도 어려운 물건이야, 아무리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보통 그렇게 부동산 상가 물건을 낙찰받아서 기대하는 수익률이 5% 정도, 좀 높으면 6% 정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주식 투자를 하던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는 너무 큰 거에 비해서 수익률은 너무 낮은 게 아닌가. 거기 수업에서도 배운 게, 보통 부동산이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가 않아. 대출을 받았을 때를 가정해가지고 수익률을 산출을 하거든. 10% 미만이야. 자기 자본만으로 하시는 분들은 나갈 게 없으니까 그치. 수익률이 훨씬 높긴 하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잘 못했지. 단 하나도 입찰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후회하진 않고, 그냥 나는 안 맞았던 거야. 근데 보석을 진짜 잘 찾는 사람은, 누가 봐도 이거 세입자 어떻게 구하나 싶은 물건인데 그걸 낙찰받아서 세입자를 또 쉽게 구하기도 할 거야. 근데 운도 매우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 맞아.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세입자 어떻게 구하지 싶은데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세입자가 쉽게 들어오는. 근데 리스크가 너무 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경매 하시는 분들이 뭐 돈을 다 못 버는 건 아니고, 오빠 그때 같이 수업도 들었던 분 중에 돈 엄청 잘 버는 분 있잖아. 그치. 우리가 유튜브 보다 보면은 그 친구가 가끔씩 뜨잖아. 맞아. 근데 진짜 많이 버셨나 봐. 근데 그분은 부동산 경매로 버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오래된 모텔을 사서 고쳐서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친구가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했었어. 근데 그 건물에 대한 월세가 있잖아. 그치. 이제 월세를 내고 나면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가 않으니까 모텔 오래된 거를 수리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직접 하는 거지. 그분이 영상에서 얘기를 하셨던 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꺼려하는 거를 해야지 돈이 된다고. 그러니까 삐까뻔쩍한 모텔 사서 하면 크게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분은 오래된 걸 사서 고치는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분이 최근에 사셨다고 하는 거는 60억짜리라고 하셨고, 그 중에 자기 자본금 15억이 들어갔다고 하셨고, 공사비까지 해서 나머지는 다 대출로 하다 보니까 50억을 대출을 하셨대요. 그래서 한 달 이자만 해도 2,500만 원. 근데 공사가 끝난 후에 그 모텔에 기대해야 하는 매출이 성수기에는 1억이 넘어가고, 월 1억이 넘어가고, 그리고 비수기에는 한 7천에서 8천. 그러니까 이거면은 한 달에 현금 흐름만 한 5천 이상은 가져다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단한 친구야. 그 당시에도 오빠가 그 여자분 칭찬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저는 했지. 진짜 귀 아프도록 들었습니다. 진짜. 오빠 또래거든요. 84년생. 수업을 듣고 오면 그 여자분 칭찬을 저한테 계속 하는 거여서 그렇구나. 되게 야무진 분이구나. 기분 나쁘지 않았어? 뭐 그럴 건 없어. 근데 너무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거야. 오빠 제발.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오빠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오빠가 보기에는 내가 되게 야무진 사람인데 너보다 더한 맞아. 사람이 있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맞아. 실행력이 미쳤어. 그 당시에 우리가 수업한 지가 한 달 좀 넘게 진행됐었나?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는 그 수업 듣는 와중에 5억짜리 원룸 건물이었나? 맞아. 청주인가 충주인가 어디에 청중가 받았다고. 충중가에 그거를 낙찰을 받은 거야. 그만큼 이제 추진력이 장난 아닌 거지. 그리고 원래 간호사이셨던 분이잖아. 그치. 근데 경매 수업 들으시면서 그냥 바로 퇴사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뭐 간호사 일은 아예 안 하는 거고. 지금은 뭐 이미 많이 부자가 되신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 원베일리라고. 맞아. 와. 반포에 있는 아파트 있잖아. 월세를 700만 원 주고 사는. 맞아요. 저도 영상에서 봤어요. 벨리 사시기 전에 인천에서 자가로 살고 있었고 서울에 있는 학군지로 좀 가기 위해서 5채는 정리했고 한 채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원래는 여의도의 브라이튼 거기로 가려고 했고 거기는 4년 민간임대 아파트. 그래서 4년 살고 나서 분양 전환이 되는 아파트고 거기를 살면은 내야 되는 이자가 1,500에서 2,000만 원.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원베일리는 월세가 700만 원이라 상대적으로 너무 저렴하게 느꼈다고 하셨고 원베일리가 이사 가셨을 때보다 진짜 순식간에 20억이 뛰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매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묶여있는 돈. 맞아. 만약에 매매로 사면. 근데 차라리 이 돈으로 모텔을 사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현금 흐름을 5천만 원 만드는 게 차라리 이득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듣다 보니까 맞는 얘기가. 맞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도 약간 비슷하잖아. 우리도 집을 굳이 사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걸 이제 투자로 운영하기 위해서 안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랑 우리를 엮기에는 우리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우리는 회사로 2,000불 가면 우리도 나쁘지 않아. 물론 2,000불 갔을 때 얘기죠. 아니 근데 그 수업을 들으면은 어떤 물건을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막 발표를 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 친구는 되게 발표 같은 거 되게 잘해. 근데 말도 되게 언변도 뛰어나고 그리고 뭔가 되게 열심히 해. 이런 칭찬을 제가 하루 왼종일 들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친구는 진짜 뭘 해도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친구 원래 본업이 간호사였단 말이에요. 자기는 이제 본업에서도 되게 일 잘하고 되게 똘똘한 친구인 것 같아요. 영상으로만 봐도 그래 보여. 그치. 근데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 거의 아빠가 거의 다 육아를 전담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 그건 어쩔 수 없겠다. 그치. 그건 어쩔 수 없지. 예를 들어서 내 와이프. 와이프가 뭐. 내가 그 정도 벌어오면 육아하겠다 이거잖아. 충분히 할 수 있지. 근데 내가 밖에서 그분만큼 돈을 벌어와. 그러면은 나는 오빠한테 육아를 맡기는 입장에서 진짜 좀 잘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치. 내가 뭐 일 마치고 집에 들어와도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이러면은 좀 좋진 않을 것 같아. 나 지금 발도 닦을 수 있어. 내가 매일같이. 네. 아무튼 오빠가 경매 수업을 그분과 같이 들을 때가 뭐 7년 전? 많이 달라졌어 서로. 서로 간의 격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졌어. 거기 구독자가 한 20만 될 거야. 맞아 그렇더라고. 근데 우리. 아니, 격차가 나도 너무.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근데 아직 그래도 희망은 있다. 우리는 주식이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인생 모른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 물론 그렇긴 한데 그분처럼 막 월세 700만 원에 살고 이럴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 확실히. 그 정도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우리는 어려워. 이번 그럼. 생에는 어렵다. 경매 수업을 들은 걸 후회하진 않지. 후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서. 근데 그래도 600만 원은 아깝지 않아?
600만 원이나 내고 들을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 600만 원. 너무 큰 돈이야. 합리화하는 거지. 내 성향과 안 맞는 거라고 이제 확신했기 때문에 주식을 할 수 있었다. 그 당시에도 오빠는 회사원이었으니까 회사원한테 600만 원이 얼마나 커. 저는 그때 주식 투자를 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오빠가 경매 수업 듣겠다고 했을 때 좀 좋았던 게 뭐냐면 오빠는 이제 회사 다닐 때 계속 나 퇴사할 거야.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게 안 맞아. 난 회사 생활이 안 맞아. 뭐 계속 이랬던 사람이고 회사 퇴사하고 나와서 개인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잘할 것 같은 사람은 아니었어. 근데 오빠랑 연애하는 중에 그래도 결혼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잖아. 그러면은 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 사람이 나중에 언젠가는 회사를 관두게 될 텐데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심지어 나도 내 미래가 안 바뀌었어. 근데 오빠가 경매 수업을 듣겠다고 했을 때 오빠가 뭐 근로소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재테크 잘해서 수익을 창출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불행하지 않게 살게 될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희망? 그냥 합리화죠. 근데 진짜 오빠 그 당시엔 너무 심했어. 맨날 퇴사하겠다고 막 이러고. 아니 오빠는 진짜 그 당시에도 막 나한테 막 의지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근데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안 맞는다고 막. 그럼 뭐가 맞는 건데? 아무튼 뭐 저희가 하는 주식 투자로 아파트로 돈 버는 분들보다는 더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부동산에 뭐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것처럼 오래된 모텔 사들여서 고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미국 주식 투자 수익률보다 월등히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정답은 없지만 그분이 하는 거를 영상에서 보면 우리는 되게 편하게 투자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편하게 투자하면서 그분만큼의 수익을 내길 기대하는 것도 참 이상하기도 해. 장난 아니더라. 공사하는 데 있어서 민원도 엄청 들어오고 건물 같은 게 되게 오래되다 보니까 하자가 많은 거야. 그러려면 뭐 투자금도 훨씬 더 늘어나는 거니까 진짜 리스크가 많을 것 같아. 그리고 그분이 최근에 샀다고 하는 그 모텔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60억이잖아요. 인사비까지 해서 50억이나 대출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런 모텔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사들이는 것도 진짜 재테크에서는 거의 올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수중에 있는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봐. 진짜 전재산 넣어야 돼. 전재산. 주식은 분산이라도 되잖아요. 종목 분산. 아무튼 간도 커. 대단하셔 진짜. 보통 분이 아니야. 아니 진짜 얼마를 버시면은 월세 700만 원 아파트에 사시는 거지? 아무리 못해도 5천 이상이 됐다. 5천 이상. 부럽다는 생각도 안 들어. 갭이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오빠가 미국 주식을 시작하고 나서도 나중에 잘 벌면 어쨌든 투자 수단을 조금 분산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치. 경매에 배웠던 걸 토대로 다시 한번 입찰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생각 없지. 지금 전혀 없어. 오빠 그냥 놀고 싶을 것 같아. 돈이 많아져. 아무것도 안 해. 그럼 그렇지.